비즈니스로만 진행되던 상조 서비스에 고객들의 아픔과 상실을 좀 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애도와 추모의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이제 장내 회사들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례지도사 얘기해 주셨는데 장례지도사 학과가 실제로 있다면서요? 네, 대학에서 장례 지도사를 양성하는 학과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을지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4-5개 대학에 그 장례 지도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지도사는 그런 학과를 나와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이제 자격증 없이 그 장의사라고 했잖아요. 네. 지역에서 네. 하시던 분들이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학원에서 자격증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그 훈련 시간을 거치면 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자격증으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주기로 되어 그럼 있습니다. 사설 학원 같은 것도 있는 거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장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분이 이제 우리가 장례지도사라는 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좀 다른 분들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접객해 주시는 음식을 이제 서브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장례지도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약 같은 거가 있을 때 나타나시는 분이 있던데 그 어떻게 부르나요, 각각은? 사실 이제 그 장례 지도사 외에 두 직군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그분들을 부르는 이름들은 아직 그렇게 확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계약을 도와주고 또 보조해주고 현장에서 유족들의 좀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분을 상례사, 상례사. 예, 상례사라고 부르고 또 이제 우리가 접객 장소, 빈소 외에 접객 장소에서 음식을 서빙해 주는 분들을 접객 관리사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장례지도사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상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도착하셔서 도와주시는 그 매니저 같은 분들 네, 말씀하시는 보통 거죠? 팀장이라고. 네. 그러면 모두가 상조회사 소속이신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조 회사에서 직고용을 하는 장례 지도사는 많지가 않아요. 현재는 대부분은 계약직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학습지 선생님이나 네. 뭐 웅진코웨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처럼 특수고용의 형태로. 그럼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그렇죠, 이런 그렇죠. 형태가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니폼만 입고 있지 소속이 아닌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소속이신 분들도 있는 건가요? 소수. 소수로. 네, 소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상조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오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상조 회사에 계약한 분의 장례이기 때문에 그 상조 회사 유니폼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이제 서비스를 하시고 또 그분이 다른 상조 회사의 계약건을 처리하실 때는 또 그 상조 회사 유니폼을 입고 동일한 분이 가서 서비스를 이제. 그럼 차 안에 여러 개의 유니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처음 알았습니다. 현장 인력분들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업에 계시다 보니까 이 현장 인력들을 바라보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사실 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요즘 생각할 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훈련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어디 재단 그 지원으로 해서 장애인의 장례 문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했는데요. 장애인들이 장례식장에서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애 때문에 제대로 조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시각장애인이나 또 휠체어 장애인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본인들이 조문하고 애도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텐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게 조문하고 힘들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내가 조문을 갔다 그러면 신발을 갈아 신을 때부터 거기에부터 턱이 있군요.
네, 예,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웠었네요. 네. 저도 미처 알아보지 못했는데 네. 새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에서 신발 벗어놓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신발을 벗으면 본인들이 가져간 비닐봉지에 신발을 넣어서 밥 먹는 데까지 그걸 들고 가서 신발을 붙들고 한 손으로 이제 밥을 먹는데 아이고야.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분이 너무 창피하다. 본인이 밥을 먹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이 비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너무 창피하다. 뭐 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반찬이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식사할 때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식사하게 되고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지 빨리 집에 가고만 싶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네. 추모식 시간에 유족들이나 지인들이 나와서 본인께 전하고 싶은 말, 또 작별의 인사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도 갖고 또 이제 유품을 가지고 나와서 본인과 함께했던 좀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도 있어요.